안녕하세요. 닥토리오 돌아온 데이터 클립의 박혜은 상무입니다. 첫 번째 독서대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지난 독서대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독서대담은 작가 가나자와 사토시가 저술한 지능의 역설입니다. 이 책은 지능의 본질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오해를 풀어줍니다. 지능이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등을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상식은 틀렸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대담에서는 현대 사회에 맞게 저희 나름대로 재해석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대담을 나눌 송기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송기섭입니다. 네, 이번에도 좋은 책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책을 예전부터 추천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심리학 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책 자체가 심리학 책이기도 하지만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장르죠. 심리학이라고 하면 딱히 정답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책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갖고 많은 선택과 분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책 대담을 하면서 특히 이 지능의 역설에 대한 리뷰는 조금 더 힘들고 저희가 많이 어려워했던 기억이 나요. 이 책에서 말하는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대표님?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능은 현대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 지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여기에서는 그 일반적 지능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자는 사바나 지능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현대에서의 일반적 지능과 사바나 초원에서의 지능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사바나는 약간 구석기 같은 느낌인 거고, 일반 지능은 현대의 세계에 맞춘 발전된 지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인들 대부분의 지능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높다고 봐야죠. 사바나 초원 시절에 있어서는 지능이라는 것이 생존, 번식, 그런 관계 형성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에 있어서의 일반 지능은 개인의 성과, 개인의 역량, 개인의 취미,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사바나 지능과 일반 지능은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능이 높은 사람, IQ가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다라는, 근데 이 저자는 그게 아니다, 그런 것과 잘 살고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저자가 말하는 지능이 높은 사람이 성공하기 어려운 것, 그 이유가 뭘까요? 개인의 성과에 국한된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의사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업에 종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한다든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타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개인의 성과가 높다고 해서 이분이 굉장히 인격자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같은 걸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능이 높다고 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그렇죠. 그런 그렇다고 논리죠. 봐야죠. 같은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뭐 1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대학을 나온다든지 유학을 갔다 온다든지 개인의 성공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등 하는 분이 정말 다른 것도 잘하는 거냐, 이제 그런 착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 보면은 우리 집안에서도 대학 나오고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좋은 선택을 할 거라 믿고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이제 대답한 답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자기 혼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거기에 대부분 국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약간 뭐 노래로 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본인만 그런 건가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제일 혼자 잘 나가. 내가 제일 혼자만 잘 나가. 그렇지, 그렇게 그쵸?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우물한 개구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최근에 이력서 같은 걸 받아보면은 학력이라든지 경력 이력사항 같은 거 보면은 대단한 공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해외에 유학을 다녀오고 토익 몇 점에 막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막상
업무를 가보면은 생각보다 그쵸? 많은 너무 젊은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해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은 굉장히 드물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네요. 3년, 5년 이렇게 다니다가 퇴직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지를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일반 지능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지능이 높아서 업무에 1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업무가 자신에게 맞는지, 개인의 경제적 주체로서의 삶의 목표와 이런 지향점도 같은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많이 안 해본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저도 느끼는 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혼자서는 너무너무 잘하세요. 다른 분의 1.5배 역량의 일을 하시고 너무 잘하시는데 이분한테 팀장 역할을 맡기게 되면은 그 역할을 제대로 소화를 더 못하시는 부분이 물론 많거든요. 뭐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그쵸, 잘하는 있긴 사람도 하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부분을 하일로 이펙트 효과라 그래요. 후광 효과라고 네. 일을 잘하고 개인의 성과와 역량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 하는 것도 잘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착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그게 지능의 역설이에요. 그렇죠. 이거죠. 네. 네. 혼자서 하는 거는 정말 잘 하지만 다수와 관계를 형성해서 잘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를 꺼려 하시는 그런 성향을 최근 들어서 많이 좀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만 모두가 잘 살고 발전하는 사회가 되는데 나만 잘 나가면 되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네. 지능이 또 높은 사람이 성공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방향 전환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인생에 있어서 개인으로 하는 것들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뭐 1등을 한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자기 성공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션이 왔을 때 그 미션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 경험으로 또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성공 경험은 여기에 대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사바나 초원 시대의 그 관계형 미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 시절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생존과 번식, 그 다음에 부족의 안녕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고 노력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을 거잖아요. 네. 최근에 들어가지고 급격한 발달로 인한 일반 지능이 발달했는데 사실은 사바나 초원 시대 지능이 우리 DNA에는 훨씬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능을 가진 사람이 이 방향이 아니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방향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목표를 이룸에 있어가지고 내가 바뀌면은 할 수 있는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성과를 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떻게 돼요? 운이 좋아야 될까요? 그렇죠. 재수가 좋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관계형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면 훨씬 낫다는 거죠. 네. 이게 지능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다 지능이 높은 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가 얘기한 지능의 역설대로라면은 지능이 높은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바나 초원 시대의 지능을 조금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절에는 생존 본능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우리 부족 이런 것들을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의 어떤 지능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그 시절에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 형성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태도가 좀 변화해야죠. 개인의 어떤 취향들이 요즘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 클래식을 맞죠. 좋아하는 사람,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개인이 하는 일이에요. 개인이 좋아하는 것들이고. 같이 하는 것들이 같이 하는 것이 혼자서 해도 아니고. 아무 무방하지 않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마 이제 젊은 취준생이나 2030 이런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의 어떤 주제, 원하는 부분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자기만 잘 살아도 되지 않나? 혼자 잘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이런 의견도 많잖아요. 그런 의견이 네. 많죠. 우리가 어릴 때 도덕 이런 시간에 배운 그쵸. 이타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남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는 것. 사실은 그 이타심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이타심이 있으면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요.
같아요. 이기적 이타심이라고 여기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네. 나도 도움이 되고 상대도 도움이 되는,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이타심을 가져서 커뮤니티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능,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재능 기부도 좀 하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러면 진행의 역설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론적인 것 중에 하나 그렇죠. 같네요. 네네. 관계 형성 노력하고 이기적 이타심을 가진 태도를 길러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이것도 의식적인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건이라는 것들이 생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내 삶의 방향성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원래 원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잘 생각해갖고 시작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하는 거죠. 시작을 하는 것. 네, 이게 시작을 중요하다고 해야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니더라도 시작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작게라도. 그렇죠. 네네. 네. 어쨌든 자기가 성공한 경험만으로는 잘 살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능의 역설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겪었던 많은 사례를 봐서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보이죠.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사실 정답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죠. 결론을 정답을 지어주지 얘기하고 않으니까. 있지는 않고 네. 과정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본인이 취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본인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 심리학 책을 접하면서 심리학 책을 그냥 날 것으로 그대로 볼 게 아니라 그걸 자기 인생에 좀 대입하고 계속 체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대담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도서관 사서 인력 지원 사업 전문가로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회사 내외에서 청년 직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특히 느끼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 각기의 훌륭한 컬러를 띠고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만 채웠으면 좋겠다 하고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늘 있었는데요. 그 대부분이 저희가 대담을 통해서 말했던 그 관계 형성 능력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최근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은둔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취업 실패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책 대담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공감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데이터 클립은 청년들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